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TV 토론을 보셨습니다. 모두의 진행자인 신율 교수가 말한 대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0분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후보에게는 좀 길었던 80분, 그리고 시청자, 유권자들에게는 딱 한 번의 TV 토론으로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기에는 좀 짧았던 80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와이드 네 분 패널과 함께 오늘 TV 토론 과연 누가 잘했을까 한번 평가를 들어보고요. 관련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글쎄요, TV 토론 잘한다고 시장 잘하라는 법은 없지만 특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TV 토론 중요하죠. 특히 야권 후보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TV 토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 패널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청자들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 느낌만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요? 안철수 후보가 예. 이제 그 합당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예. 오라 할 때 안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쟁점은 토론을 안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토론 과정 내내 오세훈 후보의 구체성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추상성이 계속해서 부딪히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엇나간단 말이에요. 질문도 엇나가고 답변도 엇나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후보가 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의 확장판이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곡동 땅은 거짓말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2000년에 초선 때 자신의 그 국회의원이 처음 됐었을 때 재산 내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했죠. 그다음에 2007년에 첫 시장에 취임을 했었을 때 재산 내역에 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쟁점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존재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어떻게 입장을 바뀌었냐면 그 땅이 논란의 땅인 줄 몰랐다. 이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땅이 많으면 존재도 몰랐고 그다음에 그 땅은 아는데 논란의 땅인지 몰랐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6억이면요.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4억이죠. 48, 30, 4억 한 5천 정도 되죠. 예. 그죠?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오세훈 후보의 예. 아내가 8분의 1의 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 36억의 이제 그 땅을 수용을 했었으면 4억 5천 정도의 예.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년 전에 4억 5천이면 서울의 30평대 그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거를 존재도 몰랐다? 그리고 논란이 다시 되고 거짓말 논란이 되니까 그 땅이 논란의 대상인 땅인지 이제 오늘 몰랐다. TV 토론 평가를 제가 여쭤본 건데 이제 네. 말씀을 좀 길게 하셨고 일단 네. 두 후보 다 잘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잘 게 못 들었나요? 예. 잘 못했다가 아니고 예. 본질이 예.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다는 예. 게 구체성을 띤 오세훈 그 후보의 토론이었고 안철수 후보의 토론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예. 추상성이 너무 높은 토론이었다. 둘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굳이 뭐 제가 민주당 당협위원장인 양문석 이사장의 평가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예. 그 당협위원장은 예. 국민의힘이 쓰는 표현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예. 민주당 지역위원장. 예.
자, 장성철 소장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두 발언에서 좀 특징이 확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A4 용지를 보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얘기하느냐부터 좀 차이가 났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서울시장에 당선이 돼야 내년에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치적인 함의를 상당히 많이 부여를 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책 선거로 좀 몰아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두 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표정, 말투, 억양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이 내용의 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또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서 해보지도 못할 만큼 상당히 후보도 없었던 야권 진영에서 이렇게 두 후보가 주목받는 TV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 지형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평가는요. 그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뭐 한 번의 토론만을 가지고서 두 후보의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질이나 준비 정도를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토론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건 꼭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점들이 있을 텐데, 오늘 토론만 보자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얘기를 좀 두 후보다 공이 잘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LH 사태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해법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돼버린 이 대한민국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같은 것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어디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로 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민생 위기 양극화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오늘 그 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은 당장 서울시장이 되면 맞닥뜨릴 문제입니다. 지금 백신 보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일 확진자가 4,500명대씩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러네요. 그에 대해서 두 후보다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이 좀 저는 아쉬웠고, 예. 세 번째로는 이번 선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이 성추행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성평등한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지 같은 것도 표출이 안 돼서 그 점도 아쉬웠고, 예.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어느 정도 뭐 오늘 토론회에서 만족감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두 후보가 누가 잘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저는 좀 내용적으로 많이 아쉬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만 어떤 점이 안 나와서 아쉽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역시 박원석 의원 아주 냉철하게 잘 보셨네요.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 듣고 참 이게 정말 제대로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냥 나온 얘기만 가지고 본다면 또 나왔던 대화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역시 그래도 경륜이나 관록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 전 시장이 훨씬 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시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정립된 생각도 있고, 이제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추상적인 얘기, 또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또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조금 토론에 불편한 모습들, 이런 점들이 조금 보여진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토론 잘한다고 뭐 시장 잘하는 것은 아니고, 이 대통령 후보 이 토론회장 가보면 항상 보면 이회창 후보나 이인재 후보가 토론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나오시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 그만큼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보면. 근데 국민들의 선택은 또 항상 다르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번 이제 내일 모레 단일화 여론조사 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예. 또 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토론하는데 자꾸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쪽의 토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 대선, 그것을 위한 과정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더군요. 예, 오늘 토론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그런 거였습니다. 단일화가 된다면 과연 제대로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을 놓고 그 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좀 고리가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좀 참아왔다고 할 수 있었던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나름대로 앞으로 야권 후보가 정해지면 본인이 이제 단일 후보가 된다면이죠.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 제안을 놓고도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또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단일화에 또 어떤 걸림돌이 될까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보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반드시 놓겠습니다. 단일후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수당까지 열어두고 계시다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당에 들어와가지고서 후보 경쟁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원샷으로다가 후보가 될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의 기호로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에서도 논쟁이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오늘 중으로 입당을 결단해 주시면 단일화는 약속했던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협상에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이번으로 함께 하면은 처음부터 경선도 쉽고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 목적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4번 지지자분들과 2번 지지자분들을 모두 다 합쳐서 이번에 이기자는 거죠. 그런 제 진정성, 진심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좀 미덥지 못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3단계의 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3단계의 구체적인 그런 범야권 통합 방안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우석 의원, 안철수 후보가 사실 통합을 얘기한 것은 나름 승부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입당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수싸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서로 프레임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장으로 제3지대까지 나오는 마당이니 범야권을 크게 모아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합 방안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어쨌든 제1야당 중심으로 크게 결합해야 되고 그건 입당하는 거다. 이게 사실은 초기부터 충돌했던 프레임인데 마지막까지도 그게 약간 충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합당을 하고 그리고 뭐 대선 앞두고 또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처음 제안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선거 상황이 다급하다는 건데 문제는 반응이 냉랭해서 저게 실제 얼마나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라든지 국민의힘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건 좀 미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이렇게 네. 들여다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합당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입당 이것은 결이 좀 다른 내용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인 자격에서 입당하는 거고 합당은 지금 이제 당대당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초기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저 부산에서 인터뷰한 내용도 일관되게 초창기에 입당을 해서 했으면 그냥 당의 후보가 바로 나한테 갔을 거 아니냐. 그때도 내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고 한 거고 사실은 그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만 가지고 본다면.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 제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을 때는 국민의힘 쪽으로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가 많이 가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당이랄까 이런 외피로 출마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총장 사표라든지 또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 정부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민심이 많이 지금 와 있고, 그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까지 민심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마음이 좀 많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단일 후보 선출되면 합당을 위한 어떤 이 곧바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저 정도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사실은 오세훈 후보하고 이 단일화가 본인도 이게 편치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정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토론을 했고 내일 모레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양측의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안철수 후보 비판하고 또 심지어 비꼬는 듯한 그런 발언하는데 국민의당 감정적인 대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싸움도 나중에 단일 후보 만들어내고 또 최종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공방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에 맞는 짓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투표로 갈 적에 보면 투표용지에 어느 당 기호 몇 번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빼자고 그러는 게 그게 상식에 맞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출마를 하려고 그래. 자, 토론도 안 하겠다.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치권 대선배시고 그리고 또 야권 단일화 파트너시지 않습니까? 예. 예의를 계속 갖췄는데 어제는 좀 도를 넘으셨습니다. 어제 말씀은 야권 지지자 전체에 대해서 모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트너에게 그런 도를 넘는 말씀하신 거는 이적 행위다.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 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이제 비례로 계속 국회의원이 되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비례로 국회의원을 하신 것이 각종 토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나,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신 그런 발언이신가.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뒤늦게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옹고집이라는 표현도 썼더군요. 장성철 소장, 이렇게 좀 감정이 안 좋아 있던 상황인데 여론조사 어떻게 합의가 지금 됐나요? 지금 룰 협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오전까지 가야 될 것 같다. 최소한. 그러면 내일 모레 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협상단에서 우리가 이제 1,000명 샘플 확보 2,000명 하는 것은 하루 반이면 된다. 예.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해서 모레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19일 날 발표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협상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고요. 지금 합의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당명은 넣기로 했답니다. 국민의힘 누구, 국민의당 누구, 이거는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경쟁력 조사로만 할 거냐, 아니면 예. 경쟁력과 적합도 같이 할 거냐라는 것과 유선으로만 할 거냐, 아니 무선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유선 20% 정도를 넣을 거냐를 갖고 지금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잠깐만요. 있는데. 경쟁력 적합도는 그동안 쭉 많이 들어서 네. 경쟁력 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고 네. 적합도는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선, 무선은 어떤 후보들이 주장합니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유선 여론조사가 들어간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더 높게 나왔어요. 유선에서? 예. 아. 그리고 무선만으로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다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유선 20%는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던져놨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선 100%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나경원 후보와의 그런 여론조사는요 기본적으로 무선 100%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유선 20%를 넣자라고 할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적합도와 경쟁력은 50%씩 섞어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일까지는 적어도 결론이 나야 네. 지금 당초 예정대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지금 토론회를 끝났잖아요. 이 사항들은
실무협상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어떻게 하느냐 이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